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네요. 오, 눈이 봤군요. 이렇게 마지막 세션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 경품 추천이 있는데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좀 게임존 AWS 행사가 다른 행사와 좀 다르게 굉장히 넓게 판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새로운 시도가 조금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일반적인 게임 개발자 분들보다는 운영자, 특히나 보안 쪽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AWS 계정을 다중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세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AWS 보안 서비스로 멀티 어카운트 보안 이벤트 한눈에 보기, 어떻게 하면은 다중 계정 환경에서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모아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나 NC소프트랑 같이 협업을 해서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를 구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정현 팀장님과 함께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진행할 세션 아젠다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에서 보안 모니터링에 관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들, AWS 보안을 어떻게 보는지, 그 중에서도 보안 모니터링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단일 계정 상황에서의 소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단일 계정이 아니라 다중 계정 환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약간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보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중 계정 환경을 거버넌스하는 데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아마 서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사례 소개로 NC소프트에서 구성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안 서비스,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AWS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 부분일 것 같은데,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AWS고요.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이 AWS뿐만 아니라 다른 IT 환경에서도 다양한 계층에서 이렇게 보안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개발자에서 개발 레벨에서 처리할 부분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부분이라던가 다 담당자가 다르지만 다양한 분들이 다 각자의 레벨, 각자의 그 범위 내에서 보안을 고려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AWS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AW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의 보안이라고 해서 AWS가 클라우드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보안들을 좀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전을 어떻게 구성할지, 가용 영역을 어디에 구성할지, 어떤 식으로 보안을 하드웨어, 오프라인에 대한 보안을 가져갈지,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안적으로 가져갈지, 뭐 컴퓨팅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각 계정들의 보안성이 높게 제공을 해드릴지,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우리가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AWS에 좀 책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구성된 클라우드 위에서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안에서의 보안을 각자의 그 어플리케이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게 되겠죠. 뭐 데이터 암호화를 한다던가 서버 측에서 암호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 뭐 방화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를 한다던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부분들, 이미지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 안에 패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고객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보안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들 전부 다 고객분들께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WS와 고객이 나눠서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AWS의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은 보안이 좀 더 AWS 상에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WS에서 많은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제 고객분들이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옵셔널한 부분으로 좀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AWS에서는 어떻게 보안 인증 규정 준수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를
를 한번 살펴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AWS 서비스가 저희가 200개가 이상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서비스를 다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뭐 게임 SA이기 때문에 게임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알고 있는데 보안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안 서비스들을 다 일일이 알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서비스들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장 먼저는 AWS 자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관리하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WS에서 돌아가는 리소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어떤 식의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탐지하고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의도되지 않은 접근은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파이어월이라던가 간단하게 뭐 와프라던가 이런 식으로 파이어월 계열의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규정 준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인증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카테고리로 조금 보시고 내가 필요한 카테고리가 어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을 위주로 이제 서비스를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안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탐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클라우드는 개선을 통해서 계속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를 아는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탐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 확인된 내용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또 탐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조금 이제 한 6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경우는 AWS에서 API가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록을 남기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AWS 컴피그는 제가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서비스인데 많이들 사용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AWS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고 API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 삭제가 되고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리소스에 대한 목록들을 모든 리소스가 지원되지는 않지만 많은 리소스들을 컴피그에서 현재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이전에 어떤 형태의 리소스 상태였는지 구성을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특히나 그렇게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리소스는 이러한 유형으로 이러한 형태로 스펙을 가져야 돼라고 하는 규칙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시큐리티 그룹은 22번 포트에 대해서 뭐 any로 열면 안 돼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런 규칙에 리소스가 올바르게 부합을 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규칙을 통해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그다음에 가드듀티 같은 경우는 좀 컴피그 같은 경우는 정적인 데이터, 리소스의 설정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드듀티는 동적인 데이터, 어떤 식으로 계속 API가 들어오는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로그가 있는지 저희 AW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로그들이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가 아니면 VPC 플로우 로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다. API를 호출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호출하지 않던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S3에 이상한 형태로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외부에 뭐 이미 좀 악의적인 IP로 판단된 곳에 EC2로부터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나간다던가 이런 식의 좀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탐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스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점, 소프트웨어 상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 스캔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컴피그나 가드듀티나 인스펙터 같은 곳에서 취약점을 검출한 내용들은 시큐리티 허브라고 하는 보안 탐지 내역을
표준화돼서 가지고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한 곳에 모아서 보안 내역들을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레이크, 지난 리인벤트에서 출시된 시큐리티 레이크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허브에 탐지된 시큐리티 감지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AWS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로고들을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쉽게 전체적인 광범위한 로그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조금 구성을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좀 그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피그, 가드듀티, 인스펙터 같은 곳에서 규정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규정을 미준수한 내용들을 탐지를 할 수 있고요. 그 탐지된 내용은 시큐리티 허브로 알림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림이 보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디텍티브 같은 경우는 이런 알림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로그를 뒤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된 정보라던가 아니면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좀 뭉쳐가지고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시큐리티 레이크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로고들과 함께 가시성 있는 데이터를 쿼리를 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단일 계정 환경에서의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서비스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면은 단일 계정만 사용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다중 계정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중 계정을 사용하셔야 될 거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팀이나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실제 팀과 애플리케이션이 작업하는 부분에서 다른 팀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중 계정을 좀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좋고요. 그런 경우에서도 또 빌링 데이터를 각 애플리케이션별로 뽑고 싶다라고 할 때 계정을 기준으로 해서 빌링을 나눠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빌링 태그라든가 이런 기능들 쓰실 수 있겠지만 심플하게 계정을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뭐 개발 계정을 가지고 있고 뭐 프로덕션 계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별로 아니면은 개발 환경별로 격리를 통해서 서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다중 계정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만 좀 계속 확장되는 부분에서 다중 계정에 대해서 쉽게 확장을 하고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드셔야지만 이제 좀 확장에 대한 속도를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크게 공용 서비스와 게임 서비스로서 이렇게 나눠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다중 계정 전략이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든 게임 퍼블리셔나 게임 개발사가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시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인증이라던가 분석 서비스라던가 보안 서비스 팀에서 관리하는 서비스라던가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계정들이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프로덕션과 함께 데브, 스테이징과 같은 각각의 어카운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이 하나가 출시가 되면은 그 게임에마다 프로덕션, 뭐 스테이징, 데브, 테스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계정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추가될 때마다 이런 스펙들의 계정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게임을 20개 이상 뭐 관리하는 퍼블리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20개의 그런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다중 계정을 잘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다중 계정을 잘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 다중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스펙의 그런 스펙트럼이 단일 계정을 관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계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AWS가 제공하는 뭐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계정 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올바른지 그런 뭐 베스트 프랙티스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일관성 관리뿐만 아니라 또 기술 스택을 또 각 팀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기술 스택이 발산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기술 스택에 대한 커버를 공용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술 스택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숙련도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이 가장 낮은 계정들이 뭐 침탈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다중 계정 환경이 좀 더 격리가 잘 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 계정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는 AWS의 오거나이제이션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다중 계정 환경에서 여러 AWS 계정들을 하나의 조직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아마 다중 계정 환경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을 통합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오거나이제이션들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비용 통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조직을 정의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기능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직을 조직 단위로 나눠서 각 오거나이제이션 유닛이라고 하는 조직 단위별로 계정들을 하이어라키를 가져가게 되고, 그 오거나이제이션 유닛 단위로 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싱글 사인온이라든가 지금은 IAM 아이덴티티 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정 계정의 IAM 유저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사용하시지 않고, 전체 서비스가 유저와 사용자와 그룹을 관리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센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다른 계정의 권한들은 그 아이덴티티 센터와 오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떤 계정에 어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거나이제이션과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컴피그 같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SCP,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안에 대한 감사나 모니터링, 그리고 뭐 가조 루틴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오거나이제이션과 연동을 해서 멀티 어카운트에서 이제 쉽게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단일 계정들을 찍어서 공유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계정들을 오거나이제이션을 묶고 오거나이제이션 단위 내에서 아니면 오거나이제이션 유닛 단위 내에서 자원을 공유를 해서 쉽게 여러 어카운트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빌링과 그런 비용에 대한 처리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컨트롤 타워가 이런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컴포넌트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거나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다중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API 호출을 하는 클라우드 테일 같은 경우에는 각 계정 리전별로 클라우드 테일을 어디다가 저장을 할지 S3 지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거나이제이션 전체적으로 남는 클라우드 테일은 어떤 계정에 어떤 S3 저장소에 저장을 해라고 오거나이제이션 전체의 로그를 한 곳에 저장하도록 통합 수집을 지원을 해드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또 배포를 하게 되는데, 스택을 하나의 계정에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계정에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스택셋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여러 계정에 배포를 해서 오거나이제이션 내에 전체 계정에 다 스택을 특정 기능을 배포를 해라고 하면은 통일된 일관된 디플로이를 보장을 해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뭐 계정이 새로 추가된다던가 그럴 경우에 그런 스택들을 이 계정에는 자동으로 배포를 해,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배포를 해라는 식의 설정을 통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계정의 베이스라인에 대한 설정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피그 같은 경우도 컴피그에서 수정된 리소스에 대한 정보, 아니면은 컴피그를 통해서 수정되는 그런 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들을 한 어카운트로 수집을 해서 한 어카운트에서 전체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규정 준수를 이제 검사하기 위한 규칙들을 다른 어카운트에 배포를 해서 그런 어카운트를 활용을 규칙을 다 일괄 적용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큐리티 허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가드 듀티 이런 것도 다 어카운트 오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쉽게 전체 어카운트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배포돼서 수집된 정보를 시큐리티 허브로 모을 때 각 계정별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큐리티 허브 어카운트를 지정을 해서 그 시큐리티 허브 어카운트로 이런 수집 사항들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스택셋을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이용해서 어카운트에 멀티 어카운트에 배포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셔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보안 외적인 부분들도 다중 어카운트를 보안 외적인 부분에서 또 컨트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다중 계정을 컨트롤하기 위한 거버넌스 솔루션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이용하면은 아마 새로 어카운트를 구성하신다던가 이렇게 하면 컨트롤 타워를 쓰셔서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구성하시는 게 가장 쉬울 거고요. 기존에 뭐 컨트롤 타워 쓰시지 않으셨다면 컨트롤 타워를 이용해서 특정 오거나이제이션 지정을 해서 랜딩 존이라고 하는 멀티 어카운트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형으로서 이 솔루션이 버전업이 된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다 컨트롤 타워가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추가 계정이 생성이 될 경우에 컨트롤 타워에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추가 계정의 기본적인 설정들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형태의 보안 모니터링을 한다, 어떤 형태의 보안적인 제한을 걸기 때문에 이 계정에서는 특정 작업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드레일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용 리소스 중에는 컨트롤 타워에서 기본적으로 배포를 해드리는 어카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클라우드 트레일을 한 곳에 한 어카운트에 수집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트레일을 수집을 한다던가 다른 로그들을 중앙에서 수집을 하기 위해서 로그 수집용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안팀에서 보안적인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한 오딧 어카운트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서 그 계정들을 통해서 이제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관리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가드레일에 대한 준수 사항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약간 뭐 아주 하이스펙의 대시보드는 아니지만 전체 목록 중에서 위반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어카운트에서 뭐 위반이 되고 있고 어떤 리소스가 위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쉽게 위반 사항들을 검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카운트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형 계정에서 컨트롤 타워를 배포를 하게 되면은 컨트롤 타워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탯셋을 통해서 여러 어카운트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을 잡게 되고요.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어카운트 팩토리, 서비스 카탈로그의 어카운트 팩토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카운트가 새로 생성이 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설정들을 가져가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 오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여러 어카운트 새로 생성되는 로그 아카이브, 오딧 계정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고 이런 계정들을 보안 오거나이제이션 유닛에 매달아서 그런 것들을 공용 계정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저쪽 끝에 있는 아이덴티티 센터,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싱글 사인온으로 계정을 관리하는 그런 구성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상황에서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던 계정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컨트롤 타워의 계정을 권한을 맡기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NC소프트의 구성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례를 NC소프트의 이정현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NC소프트 네트워크 보안 분석 팀의 이정현입니다. 예, 이제 앞서 그런 다중 계정 환경에서의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NC소프트에서 이런 다중 계정 환경에서의 보안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NC 소프트에서 이제 다중 계정 환경에서 이제 보안 모니터링 구축 사례에 대해서 이제 4개의 아젠다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로는 이제 AWS 보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이제 배경과 도입 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NC 소프트 이제 민트 아키텍처 속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 NC AWS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제 구성한 아키텍처를 저희가 쉽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이름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NC 민트라는 이제 네이밍을 명명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저희 NC 소프트 민트의 이제 도입 과정된 이야기와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WS 보안 서비스를 이제 도입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중 계정 환경에서의 이제 인프라 네트워크 환경 이런 기반은 이제 클라우드의 공동 책임 모델 앞서 설명했던 클라우드의 공동 책임 모델로서 이제 AWS에서 이런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환경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NC 소프트에서는 클라우드 안에서의 이제 서버 보안을 이제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 중인 이제 자체 보안 이제 자체 개발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상용 보안 솔루션을 저희가 병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각각의 계정에서의 이런 보안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탐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다중 계정 환경에서의 이제 보안 위반 사항을 발생했을 때 이제 이를 한눈에 확인하고 좀 통합해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대응이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통합해서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던 중에 이제 AWS 그 블로그에서 이제 이렇게 다중 계정 환경에서 이벤트를 통합해서 구성할 수 있는 관련 글을 보게 됐고 이제 해당 글을 통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 AWS 탐과 함께 해당 서비스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AWS 보안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도입 시 주요 검토 사항들을 이제 3가지 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계정 연결, 보안 규칙 표준화, 그다음에 데이터 가시화 이렇게 이제 3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계정 연결 부분인데 AWS 오거니제이션을 구성해서 다중 계정에서 이제 보안 이벤트 지표를 수집하고 이제 보안 이벤트가 중앙에서 확인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 규칙 표준화를 통해서 시큐리티 허브에 보안 규칙 활성화를 하고 활성화된 보안 규칙을 다중 계정에 적용해서 이제 일반에게 보안 감사 수행이 이제 가능한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안 이벤트와 이제 보안 감사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 가시화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확보된 데이터로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보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탐지 경고에 대해서 알림 체계 구성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해서 이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NC소프트 이제 민트 이제 아키텍처를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다중 계정 환경에서 이제 안전하고 이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AWS 컨트롤 타워 도입 검토를 초기에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다중 계정 환경을 이미 오랫동안 쓰고 있었고 이제 여기에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기에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유관 부서의 아레나 협의 그리고 기존의 라이브 서비스의 영향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좀 시간이 많이 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없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하게 됐었는데 아까 서두에 나왔던 이제 저희 AWS 관련 블로그 이제 글인데 아마 링크가 이제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제 AWS의 이 서비스를 AWS에서는 이제 CIE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의 CIEM 그런 보안 이벤트를 분석하는 것과 이제 유사하게 이제 구현한 기능인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AWS 탐과 이 보안 서비스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구성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구성된 서비스에는 AWS 오거니제이션, 컨피그, 가디두치, 시큐리티 허브, 그다음에 와프 그리고 오픈서치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는데 이런 구성된 서비스를 좀 저희가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저희끼리 좀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NC 민트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요. 이 NC 민트는 이제 시큐리티 허브의 그 허브라는 이제 그 허브에서 영감을 얻어서 민트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소개할 때 NC 민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워낙 서비스들이 이제 다양하게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저 서비스들이 향후 뭐 다른 보안 서비스들이 추가하게 되면 저기에 하나씩 추가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통합해서 볼 수 있게끔 구성이 가능해서요. 이름을 적고 이렇게 이제 수집된 보안 이벤트들은 시큐리티 허브의 규정 주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그 심각도에 따른 결과값들을 적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드듀티에서의 탐지하는 뭐 비정상적인 API 활동, 그다음에 뭐 의심스러운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시도, 그다음에 실패한 로그인 요청에 의한 특이한 패턴들, 그리고 그 알려지지 않은 이제 악성 IP에서 이제 포트 스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탐지된 것들을 중앙으로 이제 그 통합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이제 NC 민트의 이제 상세 아키텍처인데요. 시큐리티 어카운트라는 로그를 적재하는 그 보안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오거네이션에서 이제 위임받은 그 매니지 어카운트 위임을 통해서 가드듀티와 시큐리티 허브에 대한 를 활성화하고 컴피그는 이제 스택셋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큐리티 어카운트라는 이제 그 로고를 통합해서 이제 수집하는 어카운트로 이제 로고들이 적재하게 되는데, 이제 적재된 로그는 이제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AWS 그 오픈 서치라는 서비스로 전달되고요. 오픈 서치에서는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적재된 로그의 이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서치는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온 서비스인데요. 이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적재된 로그의 이벤트를 한눈에 이제 확인하고 그 시각해주는 도구에서요. 이게 아마 ELK랑 이제 키바날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쉽게 이 서비스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적재하고 연동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서치에 적재가 되면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그런 적재된 이벤트에 대해서 그 알람 설정을 통해서 중요한 알림에 대해서는 뭐 아마존 SNS나 뭐 이메일, 그다음에 웹훅 등으로 전달받아서 발생된 알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NC 민트를 이제 구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걸 실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례가 저희가 시큐리티 어카운트로 이제 아까 통합된 로그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AWS 오픈 서치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템플릿 대시보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템플릿 대시보드가 기본적으로 한 19개 정도 제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로그가 적재가 되면 해당 템플릿에서 이제 시큐리티 허브 뭐 템플릿 대시보드를 누르면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바로 데이터 시각화가 될 수 있는 대시보드로 보여지면서 전체 대중 계정의 그 시큐리티 허브에서 탐지된 내역들의 현황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어카운트에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떤 날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바로 오픈 서치에 데이터를 적재하면 대시보드를 내가 구성할 필요 없이 템플릿 대시보드만으로 바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빠르게 이렇게 현업에 적용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픈 서치에서 제공하는 알람 설정을 통해서 그런 알람을 받고 싶은 이벤트들을 설정해서 이제 다양한 채널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사례인데요. 일단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채널로는 아마존 SNS, 차임, 그다음에 이메일, 웹훅, 슬랙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 위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미지들은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벤트 알람이 발생한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 빨간색 그 부분이 이제 이벤트 트리거가 돼서 발생한 그 현황이고요. 그래서 그 발생했을 때마다 채널 그 다양한 채널 저희는 이제 뭐 이메일이나 그런 웹훅 내부에서 팀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팀즈로 받고 있는데 팀즈로 바로 알람을 받고 바로 해당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알람에 대한 이벤트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해서 뭐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이제 S3 버킷 뭐 퍼블릭하게 오픈됐다든지 그다음에 SSG 브루트포스 등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 가드듀티에서 탐지를 하게 되는데 뭐 해당 내역들에 대해서 알림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공격들이 발생하거나 설정이 잘못됐을 때 바로 알고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뭐 일단은 사람이 즉각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제 AWS 뭐 람다를 통해서 이거를 자동화해서 뭐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어서 향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람과 자동화를 통해서 대응도 이렇게 자동화까지 할 수 있게 아마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영 사례인데 이것도 이제 템플릿 대시보드에 있는 이제 활용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와프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어카운트에 이제 와프를 올리고 이제 쓰고 있을 텐데 특정 어카운트에서 보통 이제 와프가 올라가 있으면 이제 해당 어카운트에 대해서 이제 와프 로그를 조회하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시큐리티 어카운트로 와프 로그를 적재하도록 설정하면 화면에 이미지처럼 쉽게 시각화된 대시보드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가 적재되면 적재되는 순간 이후로 바로 이렇게 대시보드로 볼 수 있게 되고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면 아까처럼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그 알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 대시보드를 좀 손쉽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 오픈서치의 장점이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었던 거면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좀 활용하기가 좀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NC 민트의 이제 도입 과정과 이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쉽고 재밌게 내용이 전달이 돼서 이제 해당 구성을 여러분의 AWS 환경에서도 적용해서 이제 운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성과 운영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AWS 환경에서 이제 인프라 팀부터 해서 여러 팀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적용하는 하는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실제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한번 검토를 도입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구성을 한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보안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통합하여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가시성이 확보됐고 빠르게 대용량 이벤트 로고들도 모니터링 가능하고 대시보드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AWS 보안 서비스들이 신규로 추가될 때마다 시큐리티 어카운트로 로그만 적재하도록 설정하면은 대시보드를 통해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NC소프트 민트의 이제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이런 보안 위반 사항으로 탐지된 이벤트를 보안 관제 티켓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제 서버 보안 관제 클라우드, 그다음에 보안 관제 영역까지 이제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싱글 계정에서 이제 관제하던 영역을 이제 다중 계정 환경에서 통합해서 볼 수 있게끔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아마존 인스펙터나 디텍티브 서비스도 활성화가 된다면 아까처럼 시큐리티 어카운트로 로그만 적재하도록 설정하면 바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이벤트도 알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으로 또 최근에 출시된 시큐리티 레이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정교화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좀 더 강화해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NC소프트의 다중 계정 환경에서의 보안 모니터링 구축 사례와 이제 이런 설명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한 장만 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NC와 AWS 같이 협업을 해서 도출해서 적용한 과정들을 보셨는데 이 과정에서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들을 도입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좀 세우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같이 AWS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같이 가고 싶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들을 좀 정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보안팀이 각 계정들별로 따로따로 처리하던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서 업무 부담들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 AWS의 장점이 그런 업무 부담들을 많이 줄임으로써 다른 실제 비즈니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노력을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서 하실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중앙 집중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좀 더 개선 사이클이 빨라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 시간이 딱 만료가 돼서 드로우를 해야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밑에 있는 메일이나 저희 개인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아마 밑에 있는 메일로 주시면 실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연락을 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밑에 있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드로우 끝나고 오셔서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